네, 안녕하십니까. 사선 하이킥 TV와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대선 주자와의 대담 정치 합판 진행을 맡은 제임스, 오늘 실명해야 되죠. 이현철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오늘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핫 이슈의 주인공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항상 스마일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웃으시고 얼굴 자체가 표정이 되게 밝으셔가지고 오늘 이제 당내 경선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많이 바쁘실 건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주지사직을 지난주에 사퇴하고 예. 경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 예. 첫 지역으로 예. 오늘 대구 방문했는데 TK를. 예,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 예. 그리고 보수 정당이 어려울 때마다 지켜온 네. 이 심장 대구에 와서 예. 제가 신고를 하고요. 예.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힘찬 레이스를 약속드리는 자리입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바리스타를 하셨는데 좀 해보시는 느낌이 어떠셨나요? 어깨너머로 볼 때는 쉬운 줄 알았더니 이것도 나름대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가볍게 말씀드리면 시급이 지금 오르신 걸 아실 거예요. 예. 역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올랐는 비율 자체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예. 이 시급 문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급 올라야죠. 근데 그 문재인 정부 첫 1, 2년, 그리고 그때 경기가 안 좋을 때 한꺼번에 30%를 올려버리니까 네. 이게 자영업자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이렇게 더 얹을 때는, 그래서 체력이, 근육이 키워지면 거기다 조금 얹고 해서 이게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왕창 얹어버리니까 쓰러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는 못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계속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러니까 4년에 올릴 거를 차근차근 올렸으면 이런 부작용은 없었을 거예요. 원지사님, 지금 현재 언론상에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 패스를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가 핫 이슈이기 때문에 네.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예.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결국 마무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예, 지금 어떻게 이게 발생이 됐든지가 이 녹취록의 문제에 대해서 네. 원지사님은 좀 마무리를 하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하시는지요? 우선 이게 왜 나왔냐면, 예. 제가 공정 경선이 없이는 네.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대표가 자꾸 공정성에 의심을 받으면 안 된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언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문제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랑 싸우는 거, 또 특히 대화 내용을 밖에다 얘기하는 건 저도 싫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너무나 참담한데요. 문제는 얘기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자체가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도저히 말을 안 듣고 그냥 계속 일방통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 몸을 던져서 그걸 브레이크를 건 거죠. 네. 근데 이제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는 걸렸어요. 네. 그러면 제가 원래 목적이 이준석 대표와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싸우시면 안 되죠. 공정 경선이 제 궤도로 들어왔으면 네. 그걸 전제로 해서는 이제는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공방은 그만하자. 네. 네. 우리의 원래 목적에 충실하자. 네. 그러면 원 대표님이 일단 시작을 했지만 먼저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접어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느 정도? 목적은 공정 경선을 네. 지키겠다는 목적은 어느 정도는 달성이 됐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진실 공방도 예. 이준석 대표가 녹음 파일을 공개를 못했잖아요. 네, 못한.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한 걸로 간주를 하고, 이제 원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정권 교체를 위한 공정 네. 경선에 집중하자. 네. 그러면 일단 대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침에 본인 발언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조금 말수를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줄여주는 게 본인한테도 더 그게 도움이 본인이 돼요. 네. 대표다운 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네. 오히려 이번에 본인이 좀 기분도 상했고 마음도 아팠겠지만 오히려 본인이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그런 쓴 약으로 삼아주면 좋고요.
제대로만 해준다면 저는 변함없이 지원하고 협력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곳이 어디신지 아시죠? 지금 현재 수성고. 예,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인들의 데이트 오. 코스다. 예, 여기 이제 보수의 심장 TK에 대구에 오셨는데 이번에 원희룡 원정대가 대구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네. 제가 이제 대통령 경선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이자 우리 보수 정당이 어려울 때마다 지켜줬던 우리 대구 경북 지역, 특히 대구 지역의 시민들께 네. 자, 원희룡이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섭니다. 신고를 드리고 예. 자,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를 보이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대구 지역이 그동안 정권도 만들고 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와서 전통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자영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벌서는 의미로 1인 시위 겸 전통시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명동에서 시작을 하셨죠? 명동에서 시작하고 2탄이 네. 대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저 이런 시 좀 잘 보고 그 기사도 좀 많이 봤는데 지사님께서 그 지금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백조 프로젝트 그걸 기획하고 계시고 그거를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볍게 그럼 백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본 손실이 100조가 훨씬 넘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계속 2인으로 영업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영업은 다 하게 하면서 오히려 보상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코로나 방역도 망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현재 손실 보상액으로는 50조를 전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50조는 1년마다 업종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나 마케팅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4대 보험을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네. 자영업자들의 생존 능력, 경쟁력을 키우자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나 걱정해요. 네, 그 근데 이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정부에 추가로 거친 세수만 네. 47조. 예, 예. 부동산하고 증권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이 돈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막 뿌리고 있어요. 이거를 위로금으로 뿌릴 게 아니라 죽게 생겼고 있고 여기에 일자리와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여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먼저 지키는데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하자. 예산을 써야 된다. 저도 작년까지 소상공인이었거든요. 네. 헬스장과 목욕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올해 문 직격탄을 닫고 받은 게 헬스장하고 목욕탕이에요. 저희들 그 사선 아이키 우리 두 동생도 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영업을 못하게 해서 문 닫은 곳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기존 보상, 지금 영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영업을 안 두고 접는 사람들한테 보상 자체는 생각을 안 하세요. 저는 소급 보상도 필요하다고 소급 보상이 어느 생각합니다. 정도 필요하지 기준이 않나? 뭐냐? 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네. 세금 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네. 그다음 폐업했을 때는 이거로 인한 이걸 그렇지. 해줘야지. 지금은 신용불량자도 구제하면서 왜 나라 때문에 나라에 협조하다가 희생당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도 안 해주냐고. 그럼 다음 질문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재선 제주지사신데요. 그 엄청나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자리였고, 근데 이제 대선 도전을 위해서 사직을 하셨습니다. 사표를 내시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책임도 크죠. 특히 네.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 권한 대행에게 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줌으로써 네. 제 책임을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경선하고 도지사 둘 다 하려고 그러면 욕심이죠. 욕심이고 편법을 쓰게 돼요. 이런 인사권, 예산권, 그 도지사로서의 어떤 권한 이것을 경선을 위해서 지사 찬스를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양심과 공직적 위상 그렇게 편법으로 지사 찬스를 쓰는 것을 저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예. 원희룡입니다. 그 지금 현재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경제라든지 모든 게 좀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내년 대선에 후보에서 당당하게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상황과 국가안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가볍게 우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코로나 자영업자 회복 100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이미 우리 이 문 닫아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우선 살려놓고 예. 그다음 앞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업무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대한민국의 30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만들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통신망을 만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어떤 지방의 혁신 성장을 위한 국가의 성장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고 취직이 안 되고 애 낳기 겁나고 이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 찬스 없는 네.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찬스로 내 집 마련 그리고 내 아이 키우기 그리고 일자리 마련에 과감한 지원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부회장을 한번 역임한 적이 있는데요. 2018년도 때 이제 국제대회가 장애인 자식대회가 열려졌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주지사였죠. 네. 예, 근데 예산이 장애인 스포츠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참 힘들었고 지금 또 현장에 그 전 장애인 배구협회 회장님 이재화 회장님 와가 계신데요. 과감하게 또 지원을 또 큰 돈, 그 2억이라 하는 거를 우리 제주지사를 하시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우리 회장님을 대신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예. 저는 세계대회를 대한민국이 할 때는 세계에서 박수치고 부러워할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장애인 배구대회였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키우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응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야권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 네. 자, 나 원희룡은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떤 것은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위해서 만약에 제가 당의 주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모든 양보와 타협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설사 제가 주자로 뽑히지 못하더라도 저는 빗자루를 갖고 쓰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를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다. 없다. 꿇을 수 있다. 아, 오케이. 가랭이도 기어야지 뭐 무릎 꿇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이제 시청자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경선 방식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보시는데요. 시청자분께서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앞으로 중도층과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민주당에 비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리 분리를 떠나서 저는 승복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관위가 정식 구성돼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네. 그때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나에게 유리한 룰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유리한 룰 내가 분리하더라도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어차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월등하게 1등을 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는가? 지금은 누가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떴느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지지율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제주도에서 아름다운 핫플레이스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었고요.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 누가 대한민국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느냐 능력과 준비의 문제로 갈 텐데 이미 윤석열 총장을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생각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막상 이게 링에 올라가면요, 윤석열의 지지율을 제가 흡수해서 막판에는 윤석열과 원의 타이틀 매치가 되면서 원이 대표 주자로 나가서 저쪽에 이재명을 제가 시원하게 발라드릴 겁니다. 자, 원희룡 지사의 장단점.
저의 장점은요. 저는 진정성이 있고 깨끗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과 능력과 경험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본선 필승 후보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직 왜 안 뜨지? 이게 단점입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찬바람이 불면 원희룡은 뜹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이 믿고 밀어주면 원희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준 기성품 따라가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원희룡을 만들어서 보수의 신뢰와 중도층의 확장 이걸 가지고 TK와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원희룡이라는 상품 주자의 전략적인 동맹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한번 믿고 저를 팍팍 밀어주이소. 아, 네. 뭐 여기서 박수라도 살짝 한번 치겠습니다. 예,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 장애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숫자를. 장애인이 우리 인구의 예. 한 5% 근방이에요. 예. 근데 우리 5천만의 5%니까 한 250만 명 조금 네. 넘지 않겠나? 예, 2020년 통계로 4.78%, 263만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근사치에 가셨으니까 90점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원희룡 전 지사님을 응원하시는 TK 지지자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시청자 여러분, 저 원희룡이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저는 본선 필승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국회의원 3선, 도지사 재선, 민주당과 오전 붙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모두 50% 이상의 과반수 득표로 이겼습니다. 왜냐? 저는 도덕적으로 흠집이 없고요. 민주당과 붙여놨을 때 민주화 운동이면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이면 노동운동, 개혁성이면 개혁성, 민주당 주자들을 다 밟아줄 수 있는 그런 제가 경험과 저의 인생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세력이 없고 아직 지지율이 낮아서 여러분께서 야 원희룡 갖고 되겠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돼 있는 사람 쫓아가지 말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었고 어려울 때 보수 정당을 지켜왔던 것처럼 원희룡이라는 상품을 선택해서 믿고 밀어주시면 본선 필승 후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저를 좀 팍팍 밀어주이소. 도와주이소. 예, 한번 도와주이소. 그러면 제가 화끈하게 한번 뒤집어 놓겠습니다. 네, 사선 아이킥 TV와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가 공동 주관하는 대선 주자의 대담 원희룡 지사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 원희룡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꿈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신세지근은 저도 갚아야 되겠지만 지사님도 꼭 갚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성못 근처에 소주 한잔 하고 대구 막창과 소주로 갚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저희들이 마지막 숙제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목소리, 큰 목소리로 요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